여기 철딱서니 없이 방황한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들은 유학 온 여학생과 한 여자였다며 영국 대학 캠퍼스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그를 두고 여러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 라이더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이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혼자 있는 외아들로 넓고 고급스러운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항상 뭔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병원과 학회, 연구실을 오가며 저와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대신 값비싼 장난감과 최고급 학원, 그리고 가정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서적인 교감이 너무나 부족했죠. 학교에서도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친구들은 있었지만 깊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했죠. 손끝에서 탄생하는 선과 색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대신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예술을 통해 저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그런 생각이 결국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저는 점점 더 부모님과 멀어졌습니다. 점점 냉소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어요. 다 해줬는데도 불평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죠. 정작 저에게 필요한 건 한 번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대학을 휴학한 후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 하루는 늦잠으로 시작됐어요. 한낮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나 별 생각 없이 커피를 내려 마시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죠. 가끔 캠퍼스를 들여다보았지만 붓을 들고 싶다는 욕구는 쉽게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도 별다른 의미가 없었고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백수라는 현실이 저를 더욱 냉소적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이든 쉽게 가질 수 있었던 삶이었기에 저는 도전의 가치를 몰랐어요. 모든 것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저는 아무것도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거부했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길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작은 갤러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노화가가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붓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겼어요.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었죠.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하는 데 익숙했어요. 갤러리를 나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진짜로 원하는 게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저 자신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고민했어요. 부모님의 부유한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진짜 저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학교를 서서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붓이라도 잡으면 제 감정 컨트롤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과 함께한 선술집에서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중국 유학생 왕위를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선배들은 저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감탄했죠. 제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이미 캠퍼스에서도 유명한 사실이에요. 왕위는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연인이 되었어요. 왕위는 중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까지 유학을 왔어요. 고집이 세고 강단 있는 성격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어요. 왕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어요. 끝내 생활비로 힘들어하는 걸 내비치면서 도움을 바랬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강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결국 우리 사이에는 점점 갈등이 깊어졌고 계속 늘어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왕위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평소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지라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전 공항에 진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신기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로스앤젤레스 공기의 냄새를 한껏 들이마시더니 설렘 반 긴장 반인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여행 다닐 때 딱 저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캘리포니아 캠퍼스는 진짜 영화 속 장면 같아요. 넓은 잔디밭, 붉은 벽돌 건물, 푸른 하늘 아래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모습이 멋져요. 저는 원래 새로운 후배들 챙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진선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 후로 수업 스케줄 짜는 법부터 행정 서류 정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알려줬지요. 진선이 덜 외롭고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하는 진선은 미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건 수업 방식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거랑은 완전 다르대요. 여기 교수님들은 개성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해요. 진선이 첫 실기 수업에서 발표한 작품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림에서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들 감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제가 봤을 땐 진선이 이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보였어요. 근데 제 여자친구 왕위는 진선이랑 완전 정반대 성격이에요. 논리적이고 냉철한 스타일이라 처음 진선을 만났을 때도 딱 형식적인 인사만 했어요. 근데 진선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했지요. 그런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진선을 참 좋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 왕위가 점점 신경 쓰이는 눈치였죠. 처음엔 그냥 별 생각 없었겠지만 진선을 도와주고 챙기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진선이 강의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가방이 사라졌어요. 그게 그냥 아무 가방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는 진선 어머니께서 유학 오기 전에 선물해준 루이비통 가방이었거든요. 진선은 많이 속상해했어요. 한동안 말도 없고 하루 종일 가방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전에 왕위가 강의실을 지나가긴 했는데 별다른 행동은 안 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선은 실망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학교 벽보에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붙였죠. 그날도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왕위가 갑자기 연락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항상 배려 없고 일방적인 그녀. 솔직히 귀찮았죠. 우린 영화를 본 다음 저녁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왕위가 들고 있던 가방이 떠올랐어요. 왕위가 들고 있던 가방이 어쩐지 낯익었는데요.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선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히 진선을 만나서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진선은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가방 사진을 보여줬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사진 속 가방과 왕위가 들고 있던 가방이 완벽히 일치했거든요.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왕위는 진선의 가방을 훔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나와 데이트까지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사실 저의 물건도 가끔 사라지곤 했었는데 설마 하고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왕위를 믿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난 왕위를 만나서 따져야 할지 아니면 당장 진선과 함께 가방을 되찾으러 가야 할지 고민이었죠. 그러던 중 진선이 덕분에 한국미술 친목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정말 다정하고 매너가 좋았어요. 예의 바른 말투에 배려 깊은 행동들까지 왕위가 왜 한국을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았죠. 완전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뭐 중국인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요. 그동안 왕위의 중국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정신 없었어요. 공공장소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고 줄을 서는 기본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아서 난처한 순간이 많았지요. 어느 날은 왕위가 식사를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매너 없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전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나 보니 왕위였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고 왕위의 표정을 살피게 되더군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처럼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 것처럼요. 진서는 깜짝 놀라며 왕위 가방을 보고 처음엔 기분 탓이려니 똑같은 가방이겠지 했어요. 그런데 왕위 표정이 진짜 볼만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엄청 당황한 티를 냈었죠. 진서는 가방을 보여달라 했고 순간 왕위는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와중에 카페 안 사람들도 슬슬 우리 쪽을 쳐다보는데 왕위는 아랑곳 없이 계속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다행히 가방 한쪽에서 반짝 빛나는 이니셜이 보였지 뭐예요. 순간 왕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손으로 얼른 가리려고 하는데 뭐 이미 다 봤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카페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왕위는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한숨 쉬면서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지요. 다음부터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왕위는 고개를 푹 숙였고 그렇게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진짜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왕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변명하고 싶었겠지만 다 들켜버린 상태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한참 후 왕위는 학교를 휴학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군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뭔가 여유롭고 매너도 좋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그 후로 진서는 한국에 관심 있어 하는 걸 알고 많은 걸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예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기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반항도 많이 했고 괜히 거슬리는 행동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한국 문화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후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말 함부로 하면 예절에 벗어나고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감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철없이 왕위랑 어울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부모님 기대에 반항하면서 보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았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지요. 뜻밖의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며 그 속에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지요. 요즘은 부모님이랑 많이 가까워지면서 한국 문화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진선 후배를 저녁 초대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넓은 식탁이 눈에 들어왔죠. 정갈한 테이블 세팅과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고 분위기는 포근했어요. 진선도 밝게 인사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요즘 많이 달라진 제 모습, 다시 학업에 집중하고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다며 진선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며 흡족해 하셨죠. 진선은 대화 내내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화가 끊이질 않았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계속되었고, 저는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 후 저는 부모님께 별거 아닌 대화라도 먼저 시도하고 잔소리를 들어도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고개를 끄덕여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선이도 한국인이고 우리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여행하자고 하셨죠. 저는 피식 웃었지만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뿌듯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한국 덕분에 제가 바뀐 것인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지요. 진선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니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